한성모입니다. 자, 11월 첫 주가 준비가 되고 있고 드디어 우리 경마 팬들이 기다리던 서울과 수도권의 입장이 이번 주부터 시작이 됩니다. 한 2년 가까이 지금 기다려온 것 같은 참 지루하고 힘든 시간들이었죠. 지방으로 많이 다니시는 분들도 있는 것 같은데 이번 주부터 백신 패스 접종 완료자만 입장이 가능해졌다는 것이 특징이에요. 지방 같은 경우에는 그동안에 예약만 하면은 입장이 가능했었어요. 자, 그런데 서울과 수도권이 입장이 가능해지면서 부산을 비롯한 지방 지점들도 백신 접종자에 한해서만 입장이 가능해졌다는 것이 특징입니다. 지방에 참여하셨던 분들 이 부분을 이번 주에 반드시 좀 확인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 그동안에 접수를 현장에서 하신 분들도 있고 목요일 날 미리 와서 접종 완료 접수를 하신 분들도 있어요. 이런 분들은 뭐 예약하시는데 아무 불편함이 없겠습니다만은, 지방은 접종 완료자가 아닌 경우에는 예약이 불가능하다는 점, PCR 증명서를 제출해야 되는데 가서 검사 받아야 되고, 검사 결과는 그 다음날 나오고, 오전에 일찍 하면 저녁에 나오기도 합니다만은, 증명서 발급받아도 24시간, 48시간 정도밖에 유효하지 않으니까 이틀밖에 써먹지를 못하죠. 이거 보통 일이 아니에요. 자, PCR은 사실상 의미가 없는 상황일 것 같고, 결국은 이제 접종 완료자만 입장이 가능하다, 이렇게 지금 볼 수가 있는데, 서울과 수도권 같은 경우는 그동안에 목요일 날 본장, 해피빌, 그리고 지점에서 접수를 받았죠. 한 1, 2천 분 접수를 한 것 같은데, 그러면 나머지 분들 어떻게 되느냐, 이게 문제예요. 당일날 현장 가시면은 아마도 정문 앞에서 접수를 받을 겁니다. 그때 접수를 하고 좌석은 충분히 확보가 되어 있으니까 100% 입장은 아닙니다만은, 서울 본장 같은 경우 한 50% 정도 예정이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접수를 하고 거기서 예약을 해가지고 당일날 입장을 하는 방법, 그 방법이 아마도 될 것 같으니까 여러분들께서 시간 되시는 분들은 가급적 목요일날 가서 하신다면 목요일부터 금요 경마 예약이 가능하니까 좀 더 수월할 것이고, 시간이 안 되시는 분들은 당일날, 금요일, 토요일, 일요일 당일날 가급적이면 하루 전쯤에 미리 가서 접수를 해 놓는 것이 예약하시는데 아무래도 유리할 것이다 라고 생각이 드네요. 자, 어쨌든 반가운 분들 다시 또 뵙게 돼서 저도 이번 주 이제 기대가 큽니다. 자, 지난주 결과들, 저는 여러분들께 항상 경주 결과, 예선 결과들을 공개를 하고 있습니다. 지난주 결과들 보시고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공부할 경주들 몇 개 선정을 좀 해보겠습니다. 오늘 분석을 해볼 경주 3개입니다. 부산 2경주, 30일 서울 5경주, 그리고 지난주였죠? 지난주 부산 4경주, 내용 있는 경주들 3개 분석해 보도록. 자, 먼저 첫 번째 부산 2경주, 당해 경주는 인기마가 11번 청오리도였어요. 절대적 인기는 아니었는데 이렇게 좀 분산이 됐죠. 3번마 닥터 프로라고 하는 비인기 마필이 우승을 하면서 4번마 어플리트 타임, 그리고 3쌍에서 309.7배, 복식은 48배, 삼복도 33.9배, 큰 배당 나와줬죠. 당해 경주 어플리스 탑에서는 제가 사전 해설을 통해서도 아주 강하게 여러분들께 노림수로 추천을 드렸던 그 마필인데, 어쨌든 두 마필의 동반 입상이 결과가 나와서 다행입니다. 자, 당일 현장 속보 먼저 확인해 보겠습니다. 한성모입니다. 자, 부산 2경주, 숨은 찾기 승부경주 들어갑니다. 절대 강자가 없죠. 선행은 1번마 하바나 제인이 개투 있죠. 어쨌든 선행 갈 수 있는 마필이고, 9번마 바람공주는 김혜선이가 타면서 외곽에서 적극적인 선입공세를 펼칠 가능성이 있어서 바람 불고 있는데, 9번 마필은 서둘만 뒷심이 떨어지고 참으면 뒷심이 나오는 이런 모습, 그래서 12점 빵빵이죠. 11번마 청오리도는 그래도 추임력은 꾸준합니다. 거리가 1400이니까 올라올 수 있는 가능성, 기회는 열려있는 상태입니다. 자, 인기권 마필들이 불안정한 상황, 노림수가 4번마 어플리트 탑회까지 갑니다. 4개월 공백이 있었고 재정비했고 주행검사 변화, 과거에 뛸 때도 성장 가능성 보여줬던 마필이에요. 자, 유현명 교수의 4번마 어플리트 탑회를 숨은 그림 노림수로 놓고, 이권에 또 하나의 변수가 나오면 3번이죠. 닥터 프로 배당으로 갑니다. 3번 놓고 4번, 1번, 11번까지입니다.
자, 애초에 선행이 예정되어 있던 마필은 사실상은 없었죠. 게이트 1번마 하바나지, 그리고 김혜선 기수로 교체된 9번마가 김혜선 기수가 타면서 선두권 가세가 가능하지 않겠는가. 그래서 이제 9번마가 많이 좀 팔렸던 상황이었고, 11번 마필은 취임마지만은 편성이 약해졌으니까 가장 많이 기대를 모았던 것이 사실입니다. 자, 그런데 경주전개는 1번이 안쪽에서 선행을 누리고 있으나 2번이 더 빠르게 나오죠. 스피드 마스터. 뭐 어떤 마필이 선행을 간다고 해도 이상할 게 하나도 없었어요. 왜? 빠른 선행 마필이 없었습니다. 전개 자체가 뚜렷하게 예측할 수 있었던 상황이 아니었다는 점이 문제고, 당해 경주도 역시 초반부터 페이스가 이렇게 빠르질 않았죠. 14초대의 초반 구간 기록이 나오는 등 느린 전개, 그러니까 이렇게 전체 마필들이 뭉쳐지는 상황에서 3번마 닥터프로가 상당히 빠르게 붙었습니다. 그리고 어플리트 타핏이 선두권 말미에서 외곽으로 취입도전에 나서고 있는 상황. 자, 일단 앞선에 섰던 마필들이 기습까지는 좋았습니다만은 뒷심에 받쳐주지를 못하죠. 그런 상황에 3번 마필 닥터프로가 선입권에서 생존을 하고 중반까지 지구력을 보여주고 있고, 인기만 11번마 청어리도가 취입이 늦었던 상황에서 선두권 따라갔던 어플리트 타핏에게 전반 2차계 기회가 왔던 경주가 바로 이번 경주예요. 자, 당해 경주 상황을 보면은 3번 마필은 6전을 뛰고 한 번도 입상을 하지 못했던 마필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올 수 있었느냐? 어떻게 볼 수 있었느냐 이거죠. 이 마필은 원래 데뷔 초기에 취입이었죠. 그리고 최근에 2개 경주를 보시면은 앞선에서 선두권 전개를 하는 모습이 연출이 됩니다. 선행 경합을 하기도 했었고, 지난번에도 12번 게이트였습니다만은 뒤에서 올라오는 상황. 이번에 근데 안쪽에 내려왔잖아요. 선행마들이 뚜렷지 않으니까 최근에 변화를 모색하고 있던 와중에 편성계를 만난 거죠. 4번마 어플리트 타핏 같은 경우에는 4개월간의 공백기를 두고 있는 마필입니다. 자, 지난번 경주에 이 마필이 입상한 적이 없죠. 2착 한번 한 적이 있어요. 데뷔 전에. 그리고 나서 순위권 시험 공백을 갔다 왔는데, 직전에 10월 23일 주행검사 때 달라진 모습이 나오죠. 선행력이 상당히 좋아지고 뒷심도 발휘하는 변화의 모습을 보여주고 변화의 가능성을 보여줬다는 것이 이 마필의 특징이에요. 11번마 실버레이디 같은 경우에는 상대적 편성 이점은 확실했으나 7전을 뛰고 2착 한 번에 그쳤던 마필입니다. 결국 전력의 안정성이 떨어졌던 상황이죠. 고배당이 발생을 했을 때는 다 그만한 이유가 있죠. 편성이 된다든가 편성이 혼전 또는 복병이 있었다든가 전개 변동성이 생긴다든가 여러 등등의 이유가 있는데, 그간에도 제가 여러 차례 특징이 있을 때마다 설명해 드렸던 부분들이 반복돼요. 계속 반복되는데, 이번 경주의 고배당의 주역들은 누구죠? 3번. 입상하지 못했던 마필이 최근에 취입에서 선두권 선행력의 변화와 지난번에 외곽 분리를 통해서 검증을 못했으나 끝걸음에 다시 한번 보여주는 가능성을 계속 보여왔다는 측면이 있었고, 4번 같은 경우에는 휴양 공백 속에서 변화를 보여줄 수 있는 단초가 주행검사가 있었고, 과거에 뛰었던 능력이 있었죠. 2차 입상을 한 번 했었고, 그러나 그걸 가지고 막연하게 노릴 수는 없습니다만은 상대마들이 다 부실한 마필들이었다는 거예요. 선택할 수 없는 마필들이었기 때문에 선택의 여지가 가진 마필들을 선택한 거죠. 그것이 결국 이제 배당으로 연결이 된 겁니다. 자, 고배당 시그널. 편성 불확실성을 공략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휴양만 주의해야죠. 복귀를 통한 추적 관리. 바로 4번, 3번이 그 대상이 됩니다. 경주는 서울 5경주. 이번 경주는 이제 10월 30일 토요일 경주였는데, 쌍복 35배, 복식이 16배 정도, 큰 배당은 아니었어요. 자, 그런데 내용은 있습니다. 인기 순위가 11번 아델라레를 비롯해서 많이 좀 분산이 되어 있죠. 그런데 이제 그 밑에 베스트 탑이라는 마필과 1번마 농번바다가 입상, 1번, 4번으로 입상을 하면서 이변이라면 이변, 배당이라면 배당이 나왔는데, 이렇게 분산이 되는 상황에서 현장에서 바람이 많이 불죠. 저도 가끔씩 깜짝깜짝 놀라는데, 저와 함께 한승구 팀이 배팅하는 것이 그렇게 크지 않을 텐데,
지금 경마 배팅 하시는 인구가 얼마 안 되다 보니까 계속 확대 재생산이 되면서 배당판이 움직일 때들도 종종 있어요. 생각보다 배당이 너무 적게 나온 거죠. 우승 후보로 지목되는 마필들이 하나도 못 들어왔는데 16배밖에 안 나왔어요. 자, 배당판을 보시면은 저배당이 없죠. 그만큼 혼전도가 있었다는 겁니다. 현장 속보 확인하겠습니다. 자, 서울경주 신문 그림찾기 승부경주 들어갑니다. 1번만 농번바다, 그 뒤청 앞뒤가 다 있죠. 선행까지 몰라도 선입이 가장 안정적인 정기 조건을 만난 마필이에요. 충마로 노리고 들어갑니다. 배당판이 좀 왔다 갔다 엉망진창 아마 될 겁니다. 8번만 은혜파도는 꺾습니다. 기복 있는 마필이고 취임 연속성 기대할 수 있는 편성 아니에요. 11번 아델라레도 역시 꺾죠. 선행 갈 수 있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취권에는 4번마 베스트 탑. 지난번에 한계가 좀 나오는 모습인데 그래도 꾸준하게 아직은 자기 걸음을 보여주고 있고, 자 7번마 용대마가 뒷신발에 있을 수 있는 편성 만났다라고 봅니다. 1번을 놓고 4번과 7번으로 주력 승부, 1번 놓고 4번 7번으로 주력 승부 출발합니다. 자, 인기마들이 있어도 분산이 됐던 상황. 박태정 기수가 사실은 인기 1위였어요. 그래도 어쨌든 11번 마필이 외곽에서 선행 갈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다는 것이 문제고, 선행력이 뚜렷하지가 않았죠. 이 마필은 최근에 선두권에서 선입권에서 기회를 엿보고 입상에 성공을 하기도 했었으나 이번에는 외곽 게이트, 여기에 이제 안쪽 게이트에서 외의 마필들이 있었는데 선행을 기대했던 5번마 빅리버는 김태희 기수의 기승술 부족인가요? 선행을 하지 못했고, 3번 마필 김정준 기수가 그야말로 이름처럼 파이팅을 하는 모습입니다. 선행에 나서죠. 중반에 안토니오의 조이풀 K가 외곽에서 2선 전개를 하고 있으나 박태정 기수는 이미 선두권에서 거리차가 있었던 상황이고, 조이풀 K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결정력 부족으로 좀 한계에 부딪히고 있었던 상황이에요. 자, 3번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런 편성이니까 선행을 갔으면 아마 좀 버텨볼 만도 했을 텐데 얘도 역시 무너집니다. 이번 경주 역시도 전체적으로 페이스가 빠르질 않았어요. 굉장히 좀 느렸던 이런 페이스였는데, 자 1번 마필 농번바다가 뒷점으로 순조로운 전개를 끌어냈고 직선에서 뒷신발을 하기 시작하죠. 초반에 힘을 안 쓴 것이 중반에 취임력을 끌어내게 되는 이런 원동력이 됐고, 10번 마스위풀 K가 열심히 입상을 도전했으나 역시 결정력 부족이 또 한 번 나오는 이런 상황이에요. 다시 보시면은 10번이 여기서 올 것 같죠? 자, 그런데 4번이 날라옵니다. 베스트 탑, 이번 경주 제가 주력 원털로 공략했던 베스트 탑. 베스트 탑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취입걸음을 계속 보여주고 있었고 전체적인 이제 기록도 괜찮았는데 상대들이 세서 입상을 하지 못했던 13전을 뛴 마필이에요. 최근에 절정기의 능력을 보여주고 있었던 것이 편성기회, 전개가 맞아떨어지고 앞선이 다 무너지는 상황에서 기회가 온 것이죠. 농번바다 같은 경우에는 그마마한 능력을 갖고 있었는데 역시 상대적 반사 이익을 봤던 이런 결과입니다. 이런 마필들이 다음에 나왔을 때 인기를 모을 수 있는데 다음에는 또 편성도 봐야 되겠으나 상대성을 반드시 따져 봐야 되겠죠. 결국 능력상 이겼다라고 보기보다는 상대적 조건상 상황상 왔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자 이렇게 상황상 올 수 있는 상황을 어떻게 예측을 하고 공략할 것인가, 이것이 이제 숙제로 남죠. 자 1번 4번의 입상, 인기마 10번의 몰락, 11번의 몰락도 물론 있었습니다만은 경마의 성적은 항상 상대성의 결과죠. 운 좋게 상대를 계속 잘 만나는 마필도 있고 전개가 계속 풀리는 마필들도 있습니다. 한 2번까지는 자주 발생을 해요. 자 그런데 3번 이상 그런 행운이 오는 경우들은 쉽지가 않죠. 편성이 바뀌고 승군도 하게 되고 거리도 늘어나고, 자 그런데 가다가 보면 이렇게 혼전도가 있는 경주들을 만나게 됩니다. 누가 축인지 상대적 인기만에 있지만 인기만의 전력이 확고하지 않은 상황들이 있어요. 그럴 때 얼마만큼 내가 소신을 가지고 배팅 마필들을 선택할 수 있느냐 하는 부분이 관건이죠. 자, 경마는 우리 베타들끼리 경쟁하는 겁니다. 옆에 있는 친구분하고 동료분하고 이웃분하고 배팅해서
서로 상대방의 베팅금을 중에서 우리가 적중 금액을 환급을 하는 이런 구조예요. 결국 누구의 얘기보다 가장 중요한 거는 각자 베터들의 소신이죠. 자, 경마의 결과는 상대성의 결과일 뿐이고, 인기마라는 거는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정확하게 얘기하면 예상지, 여러분들이 보시는 예상지의 통계 결과일 뿐입니다. 통계 결과. 예상지를 만드는 분들은 또 경마 예상가들이고, 그분들의 종합적인 마번 조합이 통계로 나오는 것이고, 그것이 배당판에 그대로 드러나요. 여러분들의 베팅이 그대로 따라가는 것이기 때문에, 자, 경마는 베타들 간의 경쟁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누가 누구를 살리기 위해서, 도와주기 위해서 하는 배팅이 아니에요. 자, 그렇다면은 나만의 선택, 나만의 소신이 필요하겠죠. 이런 혼전도가 있는 경주일수록 바로 그런 자기만의 소신 있는 선택과 집중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자, 이번 경주는 부산 4경주, 지난주에 있었던 건데, 제가 지난주에 복귀 방송을 못해서 이 경주도 우리가 또 검토해 볼 만한 내용들이 있기 때문에 가져와 봤어요. 인기 순위하고는 전혀 다른 이런 경주 결과가 나왔습니다. 11번마 엔델리스 러닝이라고 하는 마필이 있었는데 선행 마필이었고 인기가 집중이 되죠. 6번마 퍼스트 스타 다실바라는 거 빼면은 18전을 뛰고 4번의 입상밖에 없었던, 최근에 한계가 어느 정도 드러났던 이런 마필이 있었고, 7번마 크로노스 3개월 공백기가 있는 마필이 또 있었어요. 이런 마필들이 인기를 모았는데, 인기권에 있었던 9번마 플랫베이브하고 완전 복병이죠. 3번마 스마트 모드의 모주노가 입상을 하면서 배당이 터집니다. 9번 3번으로 들어오고 47.4배, 쌍식도 69.5배. 자, 당해 경주 음성 확인하시면서 경주 설명드릴게요. 방송입니다. 자, 부산 4경주 두 번째 수목름 들어갑니다. 자, 이번 4경주는 11번마 엔델리스 러닝을 꺾고 들어갑니다. 선행 못합니다. 선행 못하는 마필은 꺾으면 되죠. 11번 꺾고 7번 9번 팔리고 있는데, 7번마 크로노스 3개월 공백, 지난번에 전개 좋지 못했고, 9번마 플랫베이브는 힘이 좋기 때문에 박자희가 어떻게 타느냐 충분히 올라올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어요. 6번마 퍼스트 스타 승군전입니다. 최근에 입상에 성공을 하고 꾸준한 능력이긴 하나 상대적으로 봤을 때 선의권에서 전개 기회를 잡기가 넉넉지가 않은 이런 상황에서 변수의 가능성은 충분히 있습니다. 취입 변수 3번마 스마트 모드입니다. 선입에서 취까지 가능한 마필이고, 최근에 3번의 주춤거림이 있었으나 기원 능력은 충분히 가지고 있는 마필이에요. 안쪽 상대성 전개 기회입니다. 3번을 놓고 9번마 플랫베이브, 7번마 크로노스 두 방으로 주력 승부. 자, 3번 마필은 여기 있죠. 9번에 이미 선두권에 선의권에 섰다가 직선에서 선두에 나서는 상황입니다. 인기만 11번이 최근에 선행으로 2차례 우승, 3차례 우승이죠. 그런데 모두 선행이었고, 기록을 보시면 빠른 선행이 아니었어요. 선행 갈 수밖에 없는 이런 표성을 만났던 겁니다. 그래서 선행으로 운 좋게 2-3번을 연거푸 입상을 성공했는데, 이번엔 뭡니까? 얘가 선행 갈 수 있는 그림이 아니에요. 제가 단호하게 선행 못 갑니다, 꺾습니다 라고 했던 것은 안쪽에 있는 마필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자, 그런 상황에서 지금 안쪽에 있는 마필들이 기습을 나서 봤으나 앞선에 섰던 마필들도 역시 뒷심이 부족하니까 무너지죠. 선두권 몰락이 될 수밖에 없었던 구조. 그런 상황에서 9번과 3번이 동반 입상을 하면서 배당을 연출했던 결과. 11번 마필은 선행이었죠. 1400을 처음 띱니다. 그리고 최근에 3번의 선행 우승이 전부 느린 전개.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2번 정도, 운 좋게 3번까지도 오는 마필들도 있는데 가끔 얘가 바로 그런 케이스예요. 자, 그런데 이번에는 안쪽에 상대마들이 있었죠. 선행 갈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다는 점에서 늘어난 거리, 인기 1위마로서 불안 요인을 충분히 가지고 있었어요. 7번과 9번이 많이 팔렸습니다. 혹시나 해서 7번, 9번도 뚫렸죠. 그런데 정작 입상은 3번이 하면서 배당을 터뜨립니다. 결국 선두권 몰락과 인기마들의 불안 요인이 겹쳐지면서 고배당이 발생을.
인기 선행마 주의보입니다. 제가 숨은 선행마 찾기를 하고 있죠, 매주. 고배당의 지역들. 자, 그런데 상대적으로 인기 선행마들도 조심을 하셔야 돼요. 이번처럼 절대적 능력과 상황 조건이 아님에도 인기가 집중이 되는 선행마들이 있습니다. 선행마들은 어떤 편성이었는지 상관없이 선행을 가서 우승했을 때의 능력은 굉장히 강하게 보입니다. 상대에 따라서 뭐 대차가 벌어지기도 하고, 앤들리스 라인도 지난번에 8마신 차로 2차과 그 전에 7마신 차. 누가 봐도 그냥 올 것 같아요. 자, 근데 기록 보시면은 답 나오죠? 14초대입니다, 얘는. 지난번에 분량 주니까 13초 7. 빠른 선행이 아니에요. 아직이 그만한 선행력을 낼 수 있는 마필들은 여러 도가 있었고, 선행 갈 수 없는 상황에서 인기만 집중이 됐던 것이죠. 그것을 간파하고 들어갈 수 있느냐, 이것이 중요한데, 항상 제가 전개를 고민하면서 위험한 선행마, 숨어있는 선행마, 분류를 해서 찾는 작업을 하는 것도 바로 그런 필요성 때문입니다. 자, 전개는 능력에 우선한다라는 명제를 또 한번 확인하게 됩니다.